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주 해외 국제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내 증시 또한 장 초반부터 약세 출발을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장초 금리 이슈로 인해서 갈팡질팡 모습을 보이다 오장 중국 증시의 하락에 영향을 받아 추가 하락을 하며 일부 밀리는 모습으로 좀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그 외 뭐 철강, 중공업, 뭐 중장비 섹터, 그 다음에 일부 뭐 코로나 피해 종목군들에서는 일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간의 시장을 리드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끝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약 3일간 들어왔던 2조 2천억의 자금은 여전히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뭐 단기적인 이 매물 소화 과정으로 일단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이 상승 저항선에 부딪히는 날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테마주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봤던 게 좋은 매매 전략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 3일 동안 시장이 반등장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는 거는 뭐 급락이 아니라 혹은 조정이 아니라 그냥 쉬었다 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을 얼마나 겪는지, 그리고 매물 소화를 하방으로 하지 않고 상방으로 매물 소화를 해준다면 조금 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이 될 것이고, 반대로 또 계단식으로 계속 지수를 뺀다면 다소 약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죠. 수요일날 아마 발표가 날 FOMC 이 회의 일정이 있는데, 이때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이슈를 파월은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도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최대한 주가가 올랐을 때 추격보다는 지금 시장은 눌릴 때 매수 관점을 봐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 보수적이지만 라인과 밴드를 찾아서, 혹은 선침의 관점, 혹은 지금 시장의 주테마의 변화를 보면서, 예를 들면 IT 반도체 대형주를 뭐 마구잡이로 산다든지 뭐 2차 전지를 본다든지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건설, 중장비, 중공업, 철강 섹터로의 이 시크니컬 섹터라고 하죠. 흔히 말한 경기민감주의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변화에 순응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작년에 봐왔던 이 시장 주도주에 너무 목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금의 변화와 자금의 흐름을 쫓아서 매매하는 거 또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시장은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의해서 쿠팡 상장이 쏘아올린 테마가 확대되는 과정이 보여주었죠. 일단은 장 초반에 마커컬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러한 테마의 흐름이 야놀자 관련, 뭐 크래프톤 관련, 그 외 장중에 뭐 나도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찌라시를 동반한 수많은 종목군들이 장중에 불을 붙이면서 줄 상승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에서도 지형 변화가 많았죠.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뭐 후보 이슈가 있었었는데, 오세훈이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지지율에서 역전하는 모습, 지금의 LH 사태 이후 오세훈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오세훈 관련주가 오늘 장중에 강세를 보였었고,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좀 보여주는 모습 좀 보기 좋았고요. 지난주에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부분이 이 미세먼지 쪽인데, 사실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없었던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아야 된다라는 이슈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이슈가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네, 내일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이 황사가 국내를 습격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제 기준에서는 좀 빨리 나와 버렸다라고 봅니다. 좀 일찍 좀 매집을 해서 이러한 이슈가 9시 뉴스에 대문짝하게 나오는 시점이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봄이기 때문에 뭐 내일장 좀 올라도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봐도 될 테마라고 봅니다. 통상 3월에서 4월달까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보이다가 그 이후 이러한 황사 계절성 테마 주는 소멸을 맞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청산하는 또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넘었었죠. 근데 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 인도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도 제재를 하겠다, 강제 몰수를 하고 강제 차오분을 시키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도 시장 자체가 전 세계 비트코인에 차지하는 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국내에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이 부분도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시아나 항공 실사가 아니라 뭐 이 일정이라고 할게요. 3월 17일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보는 거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사실 프로그램 매도 자체로는 하루 종일 팔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피차익 순매도가 4,560억. 사실은 프로그램 코스피가 거의 6천억 가까이 5,930억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의 매도는 거의 6천억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도 또한 사실상 1200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양시장 뭐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2202조 2천억을 들어왔던 거에 비하면 아직 많은 매물이 출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 속에서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을 테마주 외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뭐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는 뭐냐, 이 지수의 지지와 저항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코스닥의 기준에서 어찌 보면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이 맥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이 지지와 저항 자리죠. 하나, 둘, 셋, 네 번. 어떻게 보면 지지가 세 번이 됐었고, 이걸 이탈하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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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 네 번이에요. 그럼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눌렸을 때 가는 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지지 저항 구간을 단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시장은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눌렸다가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는 거고, 그렇게 돼야 모양새가 저는 좋다라고 봐요. 말 그대로 그래야 물량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기준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하방 추세대 관련해서도 이런 구간을 단번에 넘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딱 레벨업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예전과는 다른 시장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좀 천천히
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이 IPO 관련주들이 굉장히 셌는데요. 주말 방송에서도 이 분류를 나눠놨죠. 네, IPO 섹터, 마켓컬리, 야놀자, 뭐 크래프톤, 그다음에 뭐 기타 미중 분쟁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이 안에서 거의 시장의 주도주가 다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당연히 마켓컬리가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KC피드가 굉장히 치고 갔고 팜스토리도 저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고 했죠. 뭐 큰 수익은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수익은 못 냈었는데 나름의 목표치는 다 달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여기서 들어가서 저는 여기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원래 목표가는 1차 매도가 이 자리고 2차 매도가 여기였었는데 이거를 못 넘었어요. 못 넘고 그냥 중간에서 털리긴 했는데 나름의 목표 달성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 주었고요. 오늘 시장 보면은 야놀자가 장외 시장에서 6배 급등한 이슈로 아주 IB 투자가 좀 올랐죠. 근데 이 아주 IB 투자 관련해서 뭐 두 가지가 겹수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장 초반부터 큰 자금이 좀 들어왔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서 크래프톤과 야놀자의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굉장히 크게 좀 올라 주었고요. 야놀자 관련해서 SB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아주 IB가 상승하다 보니까 오후장에 지속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었고 크래프톤으로 대성창투가 바통 터치를 해서 좀 올라갔죠. 얘는 좀 의아한데 시장이 간다라고 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 많이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시가에 매수를 하면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IPO 관련주 중에 수주 내로 현실성 있는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랩입니다. 그래서 그랩 관련주를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머지는 설, 가능성, 검토. 그러니까 검토 뭐 얘는 말도 없고요. 얘는 설, 그다음 크래프톤도 가능성.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랩이 맞죠. 얘네들은 설, 가능성, 검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 있는 테마는 그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랩에 투자한 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 DPC가 되겠죠. 그러면 DPC 눌리면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5천억대 회사가 2억 달러, 그러니까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2억 달러, 즉 2200억을 투자한 시리즈 B 투자이기 때문에 34조죠. 야놀자가 2조, 3조, 뭐 스마트 스터디 1조 8천억. 제가 봤을 때는 마켓컬리 1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데 이런 쪽 미친 듯이 가는데 그랩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맞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그랩이 좀 약했던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해외 주식이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체감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보는데 34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크죠. 현실적으로 직접 투자기 때문에 직접 투자한 측이기 때문에 DPC랑 미래에셋 투자를 조금 더 가치를 두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히토류 전쟁, 히토류 무기와 관련해서 동구 RNS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매수해서 매도를 했는데 이 윗구간에서는 매수를 좀 못했어요.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고요.
히스토리 대장은 동국 RNS고 추후에 또 밀리면 선두주자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뭐 티플렉스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군들이고요. 이런 후발주들의 추가 상승을 좀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종목군들은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G 화학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폭스바겐에서 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월요일날 어떻게 작용할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인프라 투자 섹터죠. 현대 일렉 트릭 잘 가고 있고요. 그 밖에 금요일날 소개해드렸던 LG 상사 또 눌리면 봐야 되고요.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우상향 종목군들이 사실 바닥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진성 TC라든지 그 다음에 두산 박해위라든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DY 파워 우상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저는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드렸던 미세먼지 관련해서 위닉스를 또 제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고, 위닉스 혹은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추세를 바꾸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좋은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이지 않나. 위닉스, 크리넨, 사이언스, 그 다음에 한독, 크린텍 있는데, 이 안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거는 위닉스입니다. 실적이 좋고 관련돼서 직접적인 뭔가 연결고리가 되는 게 위닉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저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추세를 바꿔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 이런 종목은 추세 매매 안에서 좀 느린 종목이 반등하는 종목이라 좀 괜찮은 구간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위닉스까지 좀 보시고요. DPC 말씀드렸고, 오세훈 안철수 이슈가 터지면서 진양 산업이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죠. 상한가에 안착은 못했는데 시간 외에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내일도 이 오세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정치 테마적으로 조금 더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정치 테마가 굉장히 좀 정신이 없어요. LH 이슈로 인해서 지금 뭐 이재명 관련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반대로 윤석열 관련주는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또 건들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 정치 테마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정치 테마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박셀바이오 잠시 이야기를 드리죠. 박셀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대장주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시간의 흐름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까지 계산을 하면 내일도 한 차례 슈팅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20일 이평선을 돌파시켰고 내일 갭이 든다면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1만 5천원을 넘기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런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잘 관찰해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또 방송을 촬영을 하게 돼서 또 너무 늦게 영상을 업로드 하게 되었네요. 좀 부족한 게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